물론 어제 윤 후보가 청년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긴 했지만 최근 윤 후보가 현장을 찾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선대위 구성에 집중하느라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지 못한 탓인데요. 주로 언론사 포럼 행사에만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예, 언론사 포럼에 오늘 이번 주에 많이 참석했던 윤석열 후보인데 선대위 구상에 주력하느라 일정이 모두 이 정도였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많은 메시지, 반성과 사과 행보를 통해서 많이 메시지를 냈다. 거의 3주 가까이 선대위 구성만 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니냐는 당내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선이 끝나서 공식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공식 선대위가 발족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보는 선대위의 공식적 보좌와 후원과 지지를 받아서 지원을 받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정도 짜고 메시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황에서 후보주의에 있는 이른바 소규모 비서실 중심으로만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이라는 건 사실 그날 그날의 업무와 그날 그날의 일정만 챙기는 거다 보니까 많은 일정들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초청장이 온 언론사의 주요 행사에만 그냥 얼굴을 가서 내밀고 연설하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선대위가 구성이 돼서 전략이 잡히고 기조가 잡히고 비전이 잡히고 정책들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이 실타래 속에서 그것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일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는 선출됐지만 비서실 위주로 소규모로 작동하면서 공식 선대위의 정식 보좌를 못 받고 있는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선대위가 구성이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지면 이제 언론사 일정뿐만으로 돼 있었던 3주간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3주의 아까운 시간을 좀 낭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부터라도 일관된 기조와 전략 하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과 메시지를 배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 3주가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여러 도약 혹은 굳히게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 후보의 일정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디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약과 정치 철학과 앞으로 지향점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방문한다 했을 때도 뭐 그 단체를 방문했을 때 그 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자신의 비전들을 그 대화 속에서 사실은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오늘만 일정을 보시면요. 일단 오늘 윤석열 후보 일정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개 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대사 만나는 일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알기로 한 4-5개 지금 목포 내려가서 시장 방문이라든지 굉장히 일정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거라는 게요.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TV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내가 사는 동네에 왔다. 내가 사는 지역에 왔다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100일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100일 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24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시도 정도만 간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실은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미 이재명 후보는 주말마다 메타버스라고 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예정된 일정 한두 개만 소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과연 이게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아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캠프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캠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지금 국민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선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가다가는요. 전체 여론이나 이런 자체가 굉장히 불리할 수도 저는 있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한민수석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다시 바뀐 일부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선대위 구성이 지지부진해야 이재명 캠프에서는 뭔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희 뭐 지지율에 원론적으로 보이실지 몰라도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앞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기 때문에 제가 좀 스탠스가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SNS 온라인 같은 데에서 두 후보를 비교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설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쁜 시기고 중요한 시기에 진짜로 윤석열 후보는
언론사 행사마저 없었으면 하루 종일 뭘 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일정이. 뭐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분 단위로 공개된 행사 말고도 비공개 일정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마 이 선대위 구성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못 잡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도 구성됐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민생 개혁 입법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1호 공약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예.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공약도 했고 지방을 돌면서 계속 민심을 청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지율이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계속 꾸준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알려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선대위 구성에 한 3주 정도 허송세월한 거 아니냐 당내 목소리까지 짧게 만나봤는데요. 아까 한민수석의 논평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율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부분 가장 최근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 저희가 한번 인용했고 노출하고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행보 얘기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바로 이재명 후보 차례입니다.